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 시그널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한 바닥 시그널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유가가 남았는데 이제 유럽 확진자 감소세가 확인이 됐고요. 자, 미국도 어저께 확진자 감소세가 확인이 되면서 미증시가 좀 급한 반등이 있었어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크게 안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폭락도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9.11 이때보다도 훨씬 폭락이 커요. 물론 변동성이 확대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반등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강한 반등은.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는 반등을 보면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존해 있는 그 동안에는 주식이라는 걸 접한 한 20년, 30년 동안에 20년에서 30년 사이 9원 동안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자꾸 이거를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치 판단을 해서 말도 안 되게 싸면은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4%씩 폭락 나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마이너스 10%씩 폭락 나오고 할 때 처음 본 폭락인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2008년도에도 거의 전 종목 하한가 비슷한 구간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게 한 두 방 맞았잖아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본 폭락 구간이라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빠졌으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오는 거죠. 아직도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2008년도 저점 구간이 890포인트인가 그러는데 여기랑 밸류가 같아요.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도 아직 여기도 안 왔죠. 지금 2008년도보다 아직도 마이너스 5% 정도가 싼 구간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마이너스 5% 정도가 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IMF 수준의 밸류 구간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도 어땠대요? 1400포인트 1500포인트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송에 야 1300 간다, 1000포인트 간다, 자 800포인트 간다. 자, 2008년도에 800포인트까지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변동성에 대한 논리가 많은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이제 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보통 이제 금융위 같은 게 오면 빠지는데 마이너스 50%보다 덜 빠졌으니까 더 빠질 거다. 논리가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인 거예요. 변동성에 대한 논리를 자꾸 가져다 붙이는 거죠.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 현금도 있고 부동산 가치도 있고 무슨 주식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제 싼 걸 사서 이제 적정 가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투자란 말이에요.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이제 투자죠. 근데 거기서 더 싸졌다 그래가지고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잘라낸단 말이죠.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리밸런싱 같은 건 해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더 쌌는데 하락폭이 보고 있던 종목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이 더 싼 구간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한 30% 빠졌는데 그 종목은 한 70% 80% 빠지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싸졌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손실 중에 잘라서 교체 포지션을 볼 수도 있는 건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손절을 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유가 부분이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노이즈는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도 이제 봉쇄를 이제 푸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걸 이제 봉쇄를 풀고 뭐하고 했을 때 확진자들이 다시 이제 급증을 한다던거나 요런 흐름들이 만약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IMF 한 번 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라 그러면 이제 바닥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돼 있단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폭락을 두들겨 맞고 지금 반등이 진행되니까 어때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개미들의 예탁금을 계속 늘고 있죠. 예탁금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을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45조다, 어저께는 이제 47조다, 좀 있으면 50조니 100조니 막 하겠죠. 그러면 빠질 때마다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빠지질 않아. 증시가 빠지질 않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버스를 또 이빠이 삽니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데 가장 많이 산 건 인버스예요. 다 뒤져버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때? 이제 공포스럽죠. 왜? 예를 들어 지수가 30% 올라오면 인버스는 손실이 2배인데 여기다 괴리율까지 발생한단 말이에요. 괴리율이 발생하면 막 손실이 50% 70%가 금방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손절하고 나면 이제 조정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려고 판단을 하면 이거는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엇박자를 몇 번 반복해버리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 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키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자, 1분기. 누구나 다 안 좋을 거 알아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지금 1800포인트 아래에만 있어도 1700에서 1800포인트 아래에만 있어도 조정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1900이 넘어가 버리고 2000포인트가 넘어가 버리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1800포인트 밑에서는 조정이 나와봐야 5%에서 10% 정도 이게 맥시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폭이 약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조정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강한 종목들은 조정 안 받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대응을 지금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조정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코스닥이 가장 강합니다. 자, 1번 말은 가장 강한 말은 절대 죽을 때 한 번에 죽지 않고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도 다시 리바운드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이 한번 들어와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현금이 없어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 조정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순환매 흐름이 더 확대가 되면서 리밸런싱에 대한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빠졌다 올라가는데 수익률은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인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인데 수익률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원분들은 지금 계좌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5% 미만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이너스 5% 미만 구간으로 진입했어요. 자, 마이너스 35%까지 빠졌다가 몇 주 만에 마이너스 5% 구간까지 진입했어요. 근데 플러스 10%부터 빠져갖고 마이너스 35%까지 빠졌는데 2200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2200부터 14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 지금 반등이 1800포인트 오니까 어때요? 자, 계좌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2200 도달하기 전에 1900, 2000포인트만 가도 어때요? 자,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수익률 넘어가겠죠. 이게 이제 복리를 쌓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계속 습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정이 들어왔다 갈 때마다 결국은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변동성이라는 건 생기면 함께 빠집니다. 급한 변동성이 생기면 다 함께 빠져요. 다 함께 큰 폭으로 빠져요. 반등이 들어올 때는 이 반등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르게 들어옵니다. 자, 반등이 이제 다르게 이제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가 갈리기 시작하면
요때부터는 지수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데 그럴 때부터는 리밸런스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버블도 금방 입혀주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버블이 금방 입혀주고,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저평가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 수익률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한 3년까지. 자, 1년에서 3년까지. 버블이 1년 만에 급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버블이 크게 없이, 자, 경제가 움직이면서 물가도 움직이고, 금리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거의 2년, 3년 동안 장기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어때요? 여 윗구간부터, 자, 폭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마이너스 3, 40%가 빠졌죠. 반등은, 자, 절반도 안 왔는데, 계좌 수익률은 어때요? 거의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폭락 다음에, 폭락이 나오면 장기 수익률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제가 코멘트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수라는 거는 영원히 이렇게 상승하게 돼 있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원히 이렇게 지수라는 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칙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빠졌다가 요 자리로 올라가면, 자, 같은 자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수익률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맞죠? 지수가 이렇게 되면. 근데 수익률이 늘어요. 자, 또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서면 또 수익률이 늘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된다? 변동성 때문에 이렇다. 변동성이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수익률이, 지수가 제자리에 있어도 시간만 지나버리면 계속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락하는 동안에는 계좌 수익률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반등하는 구간에, 자, 본전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되다가 이렇게 지수가 쑥 올라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은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거의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다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장이 거의 지금 2년이 넘게 조정이 진행이 됐죠.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은 진짜 무언가 훈련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시장을 떠났어요. 깡통이 돼서 떠났든지 간에, 아니면 지쳐서 떠났든지 간에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지금이 어때요? 딱 그렇잖아요. 자,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로 계속 나오죠.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익이 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어서 소외되는 것 같아. 욕심이 생기죠. 자격지심이 생기고, 나만 바본 것 같고. 그럼 어때요? 자, 버블에 이렇게 수익 낸 사람들 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2017년부터 얘기를 했죠. 자, 미국은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상 올라갔는데, 2008년도부터. 한국은, 자, 3배밖에 못 올라갔어. 그래서 얘네는 밸류가 무슨 뭐, 기본 15배에서 30배인데, 우리나라는 밸류가 5배에서 10배예요. 뭔 말이에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3배가 비싸요. 지수가 우리나라 3배 올라갈 때 얘네 10배 올라갔으니까 얘네가 우리나라보다 3배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자산 버블이 입혀진 거죠, 미국은.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괴리율을 맞추러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돈이라는 건 되게 똑똑해서, 자, 이런 게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버블이라는 게 생기는 거는 이동을 하다가 왜곡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질까요? 자, 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10년 동안 박스권이라 그러고 미국 증시는 10년 동안 올랐다 그랬을 때 미국 증시는 10년 동안 오르고 우리나라 박스권에 갇혀 있었으면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쌀 거 아니에요. 그냥 가치 판단해봐도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미국은 비싼 이유는 없고 미국은 비싸도 통용되는 거고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이유들을 막 댄단 말이에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뭐 세계 패권국이니까 무슨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자, 비싼 자산을 계속 사라 라고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마케팅이 들어가서 이제 잔뜩 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잔뜩 사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는 소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빛을 볼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자산에 대한 이동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해놓고 봐야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곡 흐름들을 쫓아다니게 되면 무조건 잘못됩니다. 상대적으로 무조건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자, 헬스케어 비중을 줄일 포지션 지금 이제 코스닥이 6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605포인트 머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한 8%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 버리면 8%에서 10% 여기서 조금 더 가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이 오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확실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스닥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 넘어가고 2000포인트 넘어가면 이건 어때요? 올해 자 2020년도 적정가치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적정가치 구간을 하반기에 만들게 되면 2020년을 지나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2021년 거를 반영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00, 2000포인트를 상반기에 만들게 되면 어때요? 올해 거를 다 반영을 해놓고 내년 거를 반영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18개월이죠. 보통 증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런 것들도 다 통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선반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상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이 2분기, 6개월이면 2개 분기죠. 그리고 12개월이면 자 4개 분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증시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근데 18개월은 어때요? 자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상반기에 자 올해 밸류 구간까지 다 땡겨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반기는 6개월이나 남아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 올해는 아닙니다. 조정이 들어와봐야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끝나겠지만 일단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구간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 올라가 버리면 현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하반기가 돼야 이제 도달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4월달, 5월달에 만약에 1900포인트, 2000포인트에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한 조정이 10%고 15%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올해 가치를 다 반영해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1900포인트, 2000포인트에 도달하면 현금 대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하는 거죠. 상반기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현금 5%, 10% 만들어볼 구간을 자, 코스피 1900포인트, 2000포인트로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회원분들한테 자, 코멘트들 드리면서 자, 그렇게 전략을 수립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그 포인트 그렇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나 틀리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놔야겠죠. 현금을 5%, 10%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왜 이만큼만 만들까요? 현금을.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 지금 예상 추정치를 뽑아볼 수는 없지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거든요. 2018년도보다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2018년도에는 자 145조를 벌었으니까 2019년도에는 자 100조 115조인가 110조인가 금방을 벌었어요. 자 2019년도보다 좋고 2018년보다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어때요? 대충 가이던스가 120조에서 한 130조 정도, 여기서 업사이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 부양책들도 엄청 뽑아놓고 했으니까 150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2018년도 걸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부양책을 엄청 써놨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수 포인트가 자 2400에서 3000포인트까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반 딱 잘라놓으면 2700이죠. 그러면 현금은 어디서부터 만들어 갈 거냐.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도 2500포인트 밑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회원분들이고 유튜브고 제가 자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걸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양은 공부하고 맞춰보고 예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양들은 공부량은 엄청 많은 거죠. 그걸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처럼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하고 여러 개의 통계를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만 이렇게 딱 집어드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절반도 반등 안 했는데 계좌 회복은 다 됐어요. 그럼 이게 지수가 다시 2200포인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갈까요? 갈 거잖아요. 3000포인트 안 갈까요? 결국 가겠지. 이게 언제 갈지만 모르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 구간에서의 폭락을 무서워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지금 위치가 여기야. 자, 폭락이 딱 나오고 3월달에 일단 폭락이 코로나라는 이슈로 전대 미분의 뭐 100년 만에 폭락이니 막 하면서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폭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보니까 엄청 빠르네. 자, 요게 과거에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보면 IMF 때 자 2008년도밖에 없어요. IMF 때는 지금이랑 성장률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를 좀 하기가 굉장히 괴리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예외로 보고 2008년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이랑 뭐 성장률이라든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이랑 구간이랑 비교해보면 성장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비슷하게 맞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딱 요때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8년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과거 사례를 보고 2008년 금융위기 바닥과 지금 비슷한 밸류 구간이다. 그게 어디냐. 자, 1900포인트가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 구간이 890포인트였는데 여기랑 밸류가 비슷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는 40조를 벌었는데 지금은 무슨 뭐 80조, 100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자, 2007년도에는 70조를 벌었는데 2018년도에는 어때요? 145조를 벌었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더블이 성장이 돼 있으니까 지수도 더블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자,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는 첫 번째 자리인데 이 반등이 2008년도 때보다 훨씬 셉니다. 반등 강도랑 속도가 훨씬 빠르고 세요. 거의 한 비교해보니까 2배 정도 돼요. 지금 반등이 나온 속도가. 그러니까 2달 만에 나와야 될 반등이 1달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동성은 이제 훨씬 큰 거죠. 그때보다. 그렇지만 흐름은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당시에는 10%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자, 조정이 한번 또 나온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한번 눌렀다가 쌍바닥 만들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쵸? 요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정에 나온 15%까지 조정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쌍바닥 흐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7%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에요. 어저께 7% 급등이 나온 구간이 자 요런 흐름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V자예요 V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올지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닥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건너가야 될 부분은 자, 4월, 5월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자, 이때 이걸 안정해서 이제 빠져있던, 반영했던 구간에서는 지금 반등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코멘트들을 드렸습니다. 자, 유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감산 합의가 나온다거나 하면 요런 이슈가 묻힐 수도 있다. 그러면 어차피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자,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월달에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4월달, 5월달에 중국은 지금 어때요? 거의 코로나는 뭐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봉쇄 조치도 다 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최악을 발표를 해도 야 미국도 중국처럼 코로나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됐는데 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조정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탁금이 막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뭐겠어요? 유동성이 풀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유동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유례가 없는 여지껏 있었던 적이 없었던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유동성을 푼다는 거는 화폐 가치를 떨구는 거고 자 물가가 움직이는 거고 물가가 움직일 때는 금리도 움직이는데 금리라는 게 파산을 하기 직전까지는 이건 증시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다가 이제 못 견디고 가게든 뭐 기업이든 파산을 하는 구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걸 이제 못 견디고 파산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버티는 동안에는 계속 가는 거예요, 증시는.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궈서 요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동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겁낼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조정이 와주면 땡큐예요. 왜? 리밸런싱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V자로 가버리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올라가 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V자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지금 1800포인트인데 이게 뭐 2000, 뭐 3000까지 계속 올라가 버린다. 지금 다이렉트로. 그러면 리밸런싱이고 뭐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같이 함께 올라가 버릴 테니까. 근데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아닌 하락 조정이라든가 박스권 횡보 조정이 진행이 되면 올라가는 종목하고 내려가는 종목하고 갈려요. 요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전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4월, 5월이다. 자, 제조업 시크니컬은 실적 속구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와도 요쪽에서 들어올 건데 지금 뭐 헬스케어라든가 무슨 뭐 IT 섹터들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 리스크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뭐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조금 살짝 제가 제 기준에 판단했을 때는 살짝 쇼크 수준이에요. 굉장히 선방한 실적 발표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하고 뭐하고 할 때는 또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미국하고 유럽이 봉쇄되어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잠깐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요런 부분들 뭐 클라우드라든가 요런 부분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누르고 있고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또 4차 산업 관련된 투자가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게 뭐 크게 확대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를 건설 투자로 해갖고 막 다리 짓고 무슨 뭐 도로 깔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인프라 투자를 5G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고용이 이제 지금 고용 쇼크가 거의 뭐 확정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결국은 뭐 도로 깔고 뭐 이거 철도 놓고 뭐 이런 것도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5G가 투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고용이 안 되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SOC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의 이제 시점은 일단 코로나가 지나간 이유니까 그 이전에는 IT 쪽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단에서는 그러니까 IT 말고는 다 안 좋은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리밸런싱을 해갈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이제 회원방송에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저번 시간 방송에서 자, 1차 리밸런싱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지금 1차 리밸런싱 구간은 뭐예요? 아직 올라온 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무릎이든 발가락이든 발목이든 자, 그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못 따라잡습니다. 애지간히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 따라잡아요. 왜?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는데 요만큼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폭이 50% 100% 되거든. 100%가 넘어가거든요. 막 바닥에서 상승한 폭이 50% 100% 되니까 요 자리에서 매수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손이 안 나간다고. 왜 그럴까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한 30% 조정받으면 사야지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사람 심리상. 그러니까 못 따라잡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또 왜 못 따라잡을까?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못 올라온 게 뭐예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얘네들이 이제 많이 못 올라오고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만 빠질 거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막 이렇게 급반등이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날아갈 거라고요. 자, 제가 2008년도 사례를 들어서 저번 방송에서 그 부분 내용들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따라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이 폭락이 나왔던 자리를 넘어서는 구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폭락을 잡았던 구간이 이렇게 넘어서는 구간이 오면 자, 2차 리밸런싱 구간인데 요건 뭐냐면 버블인 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체를 하는 거죠. 2차 리밸런싱 구간에 요걸 보는 겁니다. 못 올라서 이제 깔려있던 것들, 철저하게 소외된 것들은 2차 리밸런싱 구간에 봐야 되고 지금은 1차 리밸런싱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제가 방송했을 때랑 조금 애매한 게 더 올라와서 1차 리밸런싱 구간과 2차 리밸런싱 구간이 거의 겹쳐있는 자리 그 중간 정도의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와줘 버리면 그럼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조정이 안 들어와주고 만약 V자로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점점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그런 포지션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현금 전략. 반등이 너무 빨라서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제가 그려놓은 요 구간에 전문가마다 거의 99%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때려받고 그냥 더 내려오면 더 사고 살 돈 없으면 무조건 견뎌야 된다라는 말만 계속 했어요. 얼마가 빠지든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여기에서 찍고 올라올지 여기서 찍고 올라올지 여기서 찍고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뭘 어떻게 대응을 해? 여기서 현금 대응해서 여기서 산 사람이 예를 들어 가령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질 걸 알고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산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바닥 구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막 바닥이 뭐예요? 마지막 과매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딱 잡힐 때 자, 기업 가치, 시장 가치를 알면 그런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빨간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 현금을 얘기를 한다고. 현금도 주식입니다. 막 이러면서. 현금도 주식이니까 자, 돌아서는 거 확인을 하고 사야 된대. 시장 돌아서는 거 확인을 하고 사야 된대. 그래도 늦지 않는데. 그럼 뭐 지금 돌아서는 거 확인해 지금 사는 거냐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다 말장난이지. 여기에서 팔아갖고 여기서 사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여기에서 팔아서 여기서 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이런 단순한 논리를, 그러니까 이때가 만약에 비싸다. 버블 국면에 이런 만약에 맞았다. 폭락을 맞았다. 그래서 이 폭락을 맞는 중에도 안 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르는 게 맞죠. 가치 판단을 해서. 근데 이게 뭐 버블도 없고 절대 저평가 구간에 폭락이 오는데 그러면 절대 저평가에서 저평가 더 확대되는데 거기에서 현금을 만들래. 진짜 내가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방송들 보면서 저도 이제 막 서치를 좀 하거든요. 전문가 방송도 서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지. 왜냐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래서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항상 필요하니까 다른 의견들을 계속 들어야 돼서 보는데 나는 그런 코멘트들 하는 거 보면서 진짜 화딱지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막 해. 갑니다 막 해. 저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과는 싸니까 절대 현금을 만들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자 근데 그럼 폭락이 나왔으면 자 지금은 절대 싸서 지금 함부로 현금을 만들 구간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고. 1300포인트 빠질 수도 있으니까 10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면 왜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심리적으로 더 불편한 거죠. 자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어. 현금을 여기에서 팔아갖고 현금을 만들어. 이만큼 해서 여기 손절을 쳤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샀어. 매수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팔아갖고 손절. 여기서 다시 사래. 이거 욕 안 나와요 이거? 욕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갖고 또 조정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또 팔아?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이런 엇박자를 타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최근에 보면 뭐 순매수 1위가 인버스래. 인버스 개미들 자금 많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다 돈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했더니 삼성전자 사는 것까진 좋아. 2위가 삼성전자 사는 거니까. 인버스를 사는데 하방에다 배팅을 해버려. 이렇게 절대저평가인데 이렇게 싼데 하방에다 배팅을 해버려. 이건 뒤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 지금 가치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인버스 배팅을 할 수가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배팅이거든요 이거. 이건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타짜들은 손절 잘 치니까 손절 잘 치고 어떤 확률적인 접근을 하니까 타짜들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방향성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치를 보고 자 지금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이 전략에는 시스템도 들어가고 뭐 말도 안 되게 싸졌을 때는 가만 냅둬야지. 어떻게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거고 더 살 돈 없으면 가만히 냅둬야지. 싼 데서 샀는데 더 싸졌다고 팔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 1900포인트 돌파하고 자 현금 5% 2000포인트 돌파하고 현금 10% 이런 부분들 코멘트 드렸었죠. 자, 그 자리가 도달하면 이제 뭐 대충 요 저항 구간들에 오니까 요게 도달을 하게 되면 61선이 이 초록색 선인데 요 선을 넘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거나 뭐거나 하면 자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자 수급을 보는 부분들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정리를 해서 회원 방송에서 이제 거의 제가 코멘트 드린 구간까지 다 왔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 드리겠죠. 우리 현금 만든 건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 음봉 때마다 나눠서 사는 거예요. 자 1800포인트 밑에서 뭐 이제 하루 음봉 딱 떨어지면 자 1%씩 사는 거야. 1%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5번 사갖고 또 어떻게 해요? 더 내려오든지 말든지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 아래로 조정받아주면 다 박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빠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는 요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하기 위해서 현금을 5%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런 변동성이 싫은 분들은 요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현금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 잘 안 내려오고 막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빡 뻗어버리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현금 많이 만들어보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오니까 절대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1900포인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2008년도 바닥 구간하고 똑같은 밸류예요. 2008년도 바닥 890포인트하고 밸류가 똑같다. 자, 증시가 2008년도로 돌아보면 어때요? 자, 89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볼까요? 자, 890포인트에서 2200까지 갔죠. 지금 자리가 여기야. 지금 자리가 여기인데 요만큼 갈 건데 여기에서 현금을 막 30% 50% 만들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게 갖고 어떻게 이거 수익을 많이 내냐고.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대응해서 어떻게 수익을 많이 내냐고요. 어떻게 지수 수익률을 이겨요. 그렇게 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그렇게 투기적인 발상으로 접근을 해서 변동성에 배팅을 하면 절대 10년 20년 동안 이제 뭐 지수 수익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절대 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있는 대로 때려박아야 될 자리에 현금 만들래요. 그래놓고 자, 기업가치 시장가치를 알면 그런 사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 맨날 하면서 이런 현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왜 내려갔을 때 발뺌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또 리딩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문가라고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은 봐라 내가 내려간다 그러지 않았냐. 올라가면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자 바닥 확인됐습니다.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 돌아섰으니까 이제 확인됐으니까 사야 된다. 자, 과거에 이때는 리스크가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만들어야 되는 거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라 그런다고. 지금 사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자, 3,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게 6,000원 되니까 사래. 자, 1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3,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자, 6,000원 되니까 다시 매수하래. 이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거 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 쳐요. 야, 눈 딱 감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4,000원 돼. 이거 멘탈 나가는 겁니다, 이거. 엇박자 이렇게 타버리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금방 깡통 나버려요. 이렇게 두 번, 한 엇박자 한 두세 번 나버리면 이렇게 해서 몰빵해갖고 막 이렇게 엇박자 두 번 나버려 금방 깡통 나버려요.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자, 결론은 뭐라고요? 자, 조정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들어왔죠. 10% 조정. 자, 지금은 어때요? 변동성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2008년도보다 거의 2배 정도 돼. 그런데 변동성은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리 20%가 빠진다고? 아, 조금 애매해요. 지금 1800포인트면 예를 들어 1900포인트라고 치고 여기에서 20포인트가 빠지려고 그러면 400포인트가 더 빠져 1500까지 다시 찍고 와야 된다는 건데 요렇게 빠지기에는 너무 어렵다. 왜?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코로나도 잡혀가고 유가라든가 이런저런 리스크도 잡혀가고 부양책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이런 저평가 구간까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고 맥스 조정폭을 보면 자 15%까지 열어주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만약에 20% 30% 만약 또 막 폭락이 나온다. 이유가 뭘까를 찾아서 보고 대응을 하면 되죠. 그렇게 나오지 100% 안 나온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자 지금 저점 구간인 여기 1480포인트 막 코스피 저점 구간에 코스닥 뭐 420포인트 여기를 깰 확률을 놓고 보면 자 지금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 이거는 IMF가 만들어진다 그래도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자리는 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이런 거 오는 거 그냥 자 마이너스 15% 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왜? 15% 빠져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오잖아.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 올라오면 어때요? 자 여기에서 이게 한 달인 것 같지만 이게 2달이에요. 2달.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2달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는 거랑 어때요? 자 리밸런싱에 대한 그 확률이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지수가 이렇게 10%밖에 뭐 20% 30% 폭락 안 나오고 이렇게 한 달 동안 10%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천천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강한 종목은 강하고 약한 종목만 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수익률은 늘어나는 거다. 그럼 이런 조정은 제발 조정이 와라. 난 현금은 안 만들 건데 조정이 제발 와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구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계좌 보면 거짓말 하나도 없죠. 회원분들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제가 리딩 계좌를 운영하는 이유가 회원분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플러스 10%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계좌 딱 열어보면 딱 보이잖아요. 2월 달에. 예? 이때 뭐 플러스 10%인가 여기에서는 플러스 5%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어.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5% 미만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요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다시 플러스 5% 이상 되겠죠. 요만큼 올라가 버리면 지금 자리에서 요만큼 요 자리까지 안 가고 요만큼 올라가 버리면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이잖아요. 또 조정이 왔다가 하면 어때요? 또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수가 나중에 요 위에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쌓아간 이 수익률이 복리가 돼가지고 수익률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장기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산 투자를 하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리밸런싱을 해주고 하면 요렇게 될 수가 조정이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와주면 대박 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놓고 봤을 때 대박 나는 거야. 조정이 계속 와주면 좋아요. 여기에서 수익률 쌓아가지고 자 지금 뭐 마이너스 5%인데 요 자리에서 그냥 지수 1600, 1700에서 한 뭐 1년 있어버리면 이게 뭐 플러스 30%, 50%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자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자 더블이나 3배 날게 여기서 올라가면은 5배에서 10배 나는 거예요. 이게 복리라고.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회원방송이나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자 요런 조정 그냥 웃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거 조정 들어오면 웃어버려요 그냥. 계좌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찍혔다가 마이너스 찍혔을 때 안 팔 건데 뭔 상관이냐고요. 어차피 올라갔을 때 팔 건데. 그렇잖아요.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더 싼 걸로 교체하거나 더 빠를 걸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죠. 그 확률이 그렇게 교체를 했을 때 그 확률이 넘어선다 라는 수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을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빠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18년도 10월달에 자 19년도 8월달에 자 20년도 3월달에 자 이 폭락을 반복적으로 이제 뭐 단기간에 짧게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고 싶다고 빠져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든가 훈련이 덜 된 분들은 어때요? 빠지면 힘들 거란 말이야. 빠지기만 하면 힘들다고.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훈련이 덜 된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